돈에 관해 작고도 큰 나의 이야기란 썸네일의 후편인 돈에 대한 가해자 편입니다. 바로 들어가자면 고백하려 합니다. 사실 이 원고를 정말 하루 종일 수정하고 고치고 녹음하고 50번 이상 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작업을 다 하는데 녹음 어렵사리 끝내면 파일이 아예 영상에 입혀지지도 않고 진짜 저항 끝판왕 울고 있었어요. 내 내부가 이렇게 억눌려져 있었구나 새삼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집을 하는데 자꾸 이 내용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없기로 합니다. 진짜 처음 영상 올릴 때 우왕좌왕했던 기억도 나고 그래도 그땐 처음이라 익숙치가 않아서 시간이 걸렸을지언정 저항감은 없었는데 와 진짜 나 수고했어요. 토닥토닥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쓰고 녹음한 내용 진짜 바로 들어갑니다. 또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저의 돈에 관한 가해 행위를 말해볼게요. 어렸을 적 엄마 지갑에 손댔던 일, 학용품 비용, 참고서 비용, 미술 재료 부풀려 받았던 일, 사업 명목이었지만 나중에 갚겠다며 엄마한테 삥 뜯듯 돈을 가져가 갚지 않았던 일, 거의 모든 돈에 관한 피해자는 저의 엄마였고 저는 항상 뺏는 가해 쪽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가끔 건망증일까? 치매 증상일까? 당신께서 엄한 곳에 보관해 놓고선 돈을 내놔라 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나이대의 어머님들이 종종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찾고 보면 늘 옷의 주머니 장롱등에서 발견되었었죠.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다시 보지 않을 듯 큰 싸움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도둑인 건 자명한 사실이죠. 다만 지나간 나조차 잊은 어린 날의 도둑이었죠. 아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나를 도둑 취급했구나. 맞네. 현실의 오차는 없구나. 인지 못하고 있었을 뿐. 시공간이 없는 마음은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죠. 전편에서 말했듯이 종종 엄마는 남에게 돈을 떼었고 피해 입었죠. 나조차 외에는 아니었던 거죠. 엄마 인생에 돈을 갈취해갔던 모든 사람들이 나로 투영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돈을 내놓아라 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진짜 그때 마음 공부를 했었으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의 소중한 돈을 빼앗아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돈, 딸과 같이 지내기 위해 악바리로 지켜낸 돈, 모든 것을 가져가 미안합니다. 마음껏 나에게 감정을 풀어내세요. 죄인인 나를 인정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의 뺏긴 아픔을 같이 느끼며 그랬을 거예요. 그 답답하고 쓰린 마음을 안고 같이 공감하며 사죄했을 거예요. 내가 엄마 인생의 돈을 빼앗은 모든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언제든 받아줬을 거예요. 또한 마음에서는 시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 지금 그 감정과 한을 느껴져도 정화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현실의 연극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엄마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늘 죄인이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접한 이론들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준 채 태어난 여자아이. 태어날 때부터 죄스럽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랑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버림받지 않으려 애쓰는 여자아이. 그 자체로 사랑받지 못해 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죄인 같은 아이. 엄마의 젊은 시간들을 뺏고 행복을 뺏어서 그 자양분으로 치욕스럽게 살아가는 아이. 사실 너무나 미안하고 아파서 그 마음을 버렸던 아이. 그 죄인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으려 나 또한 악착같이 도망다녔지만 결국 엄마의 돈을 훔치는 행태로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죄의식을 바라봐야 했던 상황으로 연출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저 사랑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훌륭하게 잘 키우셨고 많이 맞고 자라긴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더 어긋나고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분노로 때리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단죄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의 돈에 관해 내면에 여자아이가 느꼈던 감정은 죄의식, 죄책감, 죄인 모드, 그것에 끊임없는 나에 대한 공격성, 최강 빌런이었던 거죠. 돈이라는 매개체지만 이 상황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나에게 왔나를 짚어봐야 합니다. 저의 원천 감정은 죄인이라는 치욕스러운 마음이었고 무엇을 해도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자학성이었죠. 내가 뺏겼을 때의 분노, 내가 뺏었을 때의 수치심과 이기심, 이 뺏었을 때의 감정도 솔직히 느껴야 하는 거예요.
뺏겼을 때의 억울함, 서러움, 아픈 느낌, 패자의 느낌, 마음 한쪽이 잘려나간 허전한 느낌, 빼앗았을 때의 희열과 충족감, 세지고 가득 찬 느낌, 승자의 느낌, 정당하지 못하게 빼앗은 죄책감의 아픔,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까고 들어가 보니 죄인인 마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채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픔이 컸던 거죠. 난 돈 없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지냈던 1인으로서 정말 돈에 대해 아픈 거부감, 저항감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이라는 건 사랑과도 같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밑바탕에 뭐가 있어서 내가 그래야만 했던 건지 들여다보고 원인 파악을 위해 그 일이 필수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니 관찰해야 되는 거죠. 돈, 풍요, 그리고 결핍,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넉넉히 가지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부터 어린 시점까지 또 부모의 어린 시절 시점까지 고요하게 깊게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회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게 돈이잖아요. 뗄 수도 없고 또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과 깊게 연결되었기에 꼭 하셔야 합니다. 돈이 생기면 힘을 얻는다.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긴다. 하지만 정당하게 얻고 씀에도 불편하거나 나에게 돈을 인색하게 쓰거나 혹은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쓰거나 무언가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현실 결과가 나왔는지, 내 원인의 아픔은 무엇을 저지하고 있는지, 내가 느끼는 가장 처절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찾고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사랑과 비슷한 감정이 왔을 때 지지, 공감, 이해, 돌봄 이런 것들을 느낄 때 힘을 얻어요. 그리고 외로움, 거부, 거절, 의견 대립 등을 느낄 때 힘이 빠지고 불편함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모두 그럴 거예요. 이 모든 오감으로 느껴지는 몸의 반응과 감정의 아픔 둘 다 천천히 느끼세요. 두통과 짓누르는 느낌, 죄책감에 자꾸 딴짓을 하며 보지 않는 저항감, 내가 지금 이것을 거부하는 힘이 크구나 라고 계속해서 느껴주면 그 저항도 언젠가 풀립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것처럼요. 이처럼 돈이 돈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닌 부정과 긍정, 결핍과 풍요, 사랑과 미움 모두 내포하는 집단 무의식이자 자신의 원천 무의식을 가장 잘 들여다보게 하는 매개체라는 걸 알게 되죠. 돈은 더럽고 피하고 싶고 서럽고 아픈 반면 행복하고 따스하며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도 하죠. 이 두 가지 상반된 기억이 나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느껴주세요. 돈에 갇혀있던 모든 생각을 바라봐 주세요. 돈뿐이 아닌 가족 간의 관계, 사회 관계, 연인 관계, 그 모든 것에서 어떠한 느낌인지 저처럼 외로움과 죄의식이 돈과 묶여 있기도 하니까요. 저항감에 진짜 이번 영상 완결했지만 그래도 계속 돈에 관한 영상을 솔직히 쓰고 말해볼게요. 이것도 나의 큰 숙제니까요. 여러분들도 잊었던 나의 부모와 또 가족과의 돈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 무의식이 심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힘을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